여보, 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봤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야. 가서 국이나 다시 데워와. 야, 엄마가 도대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집에서 밥하는 것만큼 쉬운 줄 아세요? 엄마, 가만히 있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그날 남편의 73번째 생일상에서 가족 모두에게 들은 이 말들이 저의 45년 인생을 관통했습니다. 딸도 아들도 심지어 남편까지 모두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다곡자 올해 70세입니다. 25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제 가치를 증명한 이야기를요. 여보, 축하해요. 73세 생신이네요. 제가 정성껏 차린 미역국과 생선구이, 잡채를 상에 올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봉식은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딸 서연이와 아들 지훈이를 향해 말했죠. 서연아, 카페는 요즘 어떠냐? 장사 좀 되냐? 아이고, 아빠, 말도 마세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요? 적자예요, 적자. 매달 적자 보전하느라 정신 없어요. 42살 딸 서연이는 3년 전부터 엣지 카페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젊은 감각으로 승부를 보겠다며 시작했지만 요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도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지훈이 너는 어떠냐? 저도 힘들어요, 아버지. 인터넷 쇼핑몰이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대기업들이 다 뛰어드니까. 38살 아들 지훈이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지만 적자라고 했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저 옆에서 국그릇을 채우고 반찬을 덜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카페는 결국 사람들이 편하게 쉬러 오는 곳 아니겠니? 너무 세련되게만 하지 말고.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서연이가 제 말을 딱 잘랐습니다. 집에서 밥하는 것만큼 쉬운 줄 아세요? 카페 운영이 얼마나 힘드네요. 엄마는 카페 가보신 적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엄마, 가만히 있어. 이번엔 지훈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MZ세대 감각이 중요한데 엄마 세대랑은 다르잖아요. 그때 남편 봉식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 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봤어? 가서 국이나 다시 데워와. 뭘 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었지만 오늘만은 지난 세월이 그렇게 한탄스러웠습니다. 45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투명인간처럼, 헌신발처럼. 25살에 시집 왔습니다. 가난한 택시기사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젊어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모시고 병수발까지 모두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들 챙기고 나면 밤 12시가 넘어야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습니다. 명절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해, 저는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송편을 500개 넘게 빚고 전을 8가지나 부치고 갈비찜에 불고기에 나물까지 온 집안이 음식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시누이 둘과 시동생 가족들까지 합치면 10명이 넘는 식구들 상을 차려야 했죠. 명절 당일 새벽 4시 차례상을 차리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다 차려야지. 며느리,
이 미역국이 뭐야? 내가 어제 소고기로 끓이라고 했지 북어로 하라고 했어. 며느리 세탁기 돌리면 전기세 나온다. 손빨래가 제일이야. 쯧쯧. 그러니까 못 배운 집 며느리는 안 된다니까. 다시 해와. 항상 정신이 없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사슬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모가 먹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학교에서 말이 없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며 집의 문제를 의심하곤 했죠. 서연이는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다는 이유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 중매로 봉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훈이가 중학생 때는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피스텔 청소를 했죠. 남편은 택시 운전으로 번 돈이 빠듯했고 아이들 학원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엄마, 나만 학원 못 다녀. 친구들은 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니는데. 엄마, 왜 우리 집만 돈이 부족해? 다른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지훈이의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켜야겠다고. 한겨울 새벽 2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습니다. 너무 추워서 버스 정류장에서 몸을 떨고 있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엄마이고 아내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 봉식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대화라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를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피곤하니까 말도 붙이지 마. 나 잘 거니까 깨우지 마. 쓸데없는 곳에 돈 좀 쓰지 마. 뭘 안다고 그래. 어서 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편은 택시에서 저는 집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컸고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저는 여전히 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뭘 몰라?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까. 여보, 당신은 집안일이나 해. 4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멸시받으면서도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생일상에서 뭔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생일상 일주일 후였습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훈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가 카페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급성 맹장염이라며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최소 한 달 이상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서연이는 병상에서도 걱정뿐이었습니다. 엄마, 카페는 어떡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하는데 1호, 문 닫으면 3년 투자한 게 다 날아가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킬게. 예? 엄마가요?
서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남편 봉식이 바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카페를 지켜? 손님 응대도 못할 텐데 그냥 문 닫는 게 낫지.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훈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카페가 집에서 커피 타는 거랑 다르다고요? 메뉴도 복잡하고 손님 관리도 해야 하고 솔직히 엄마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너희 둘 중 누가 도와주면 되잖니. 제가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택시 운전해야 되는데 택시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나야말로 누구에 맡길 수 없는 일이라고.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안 돼요. 지금 쇼핑몰 적자 메우느라 정신 없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카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전문적인 일인지 아세요? 지훈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서연이 혼자 3년 동안 열심히 해온 거 그냥 날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평생 집안일만 하셨잖아요. 장사 경험도 없으시고. 솔직히 엄마가 카페 맡으면 더 망할 것 같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연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믿어봐. 한 달만 엄마한테 맡겨봐. 적어도 문은 닫지 않게 해. 엄마가 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포기한 적 있니? 하지만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당신 고집 하나는 세네. 알았어? 해봐. 대신 손에 더 나면 당신 책임이야. 그래 알았어. 서연이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연이는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직원들 말 잘 들으세요. 제발 손님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괜히 나가서 민폐 끼치지 마시고. 민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딸이 나를 민폐로 생각하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두고 봐. 엄마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렇게 저는 70세의 나이에 가족 모두의 무시와 의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카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저는 카페로 출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어머니 박옥자입니다. 한 달간 서연이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첫 출근 날 직원들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메인 바리스타인 26살 수진이, 주방을 담당하는 22살 민준이, 두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커피는 아시냐, 카페 운영을 해보셨냐는 질문이었고 저는 당황히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희에게 잘 배울 거라고. 수진이와 민준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거 한 달 버티기 힘들겠는걸 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마지막에 제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사장님이라고 불러. 두 사람은 처음엔 놀라는 눈치였지만 당연히 잘 알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카페를 책임지는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나는 사장이고 너희는 직원이야.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자. 알겠지? 아, 네, 사장님.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꼭 그 호칭을 쓰도록 할게요. 수진이와 민준이도 각각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 외모를 꾸민 적이 없어서 어색하긴 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tweed, 새액, 조끼, 편한 검은색 바지,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도 염색도 새로 했습니다. 헐, 사장님 완전 달라지셨어요. 못 알아보겠는데요? 사장님 정말 3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와 민준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그치? 사장이면 사장답게 입어야지. 이게 요즘 말로 할머니와 밀레니엄을 뜻한다는 할메니얼 룩이라던데? 푸하하, 사장님 완전 귀여우세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카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7시 카페 문을 열기 전 청소를 하는데 수진이가 한숨을 푹 쉬며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니 고민이 있는 모습이었고 저는 따로 불러서 혹시 고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제 인생이 너무 답답해요. 대학 졸업하고 3년째 알바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 회사 다니거나 뭔가 하는데 저는 수진아,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커피 만드는 거 좋아하니? 네?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럼 안 돼.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야 해. 사랑이요? 그래. 너 손님들한테 커피 내줄 때 기분 어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땐 좀 기분 좋죠. 그거야. 그게 바로 너의 가치야. 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수진아, 나는 70년을 살았어. 그동안 내 가치를 한 번도 몰랐어. 가족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알아? 지금 이 나이에 처음으로 깨달았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아직 26살이야. 나보다 44년이나 어려. 시간이 얼마나 많아. 지금 당장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지금 하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봐.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급하게 하다가. 괜찮아. 접시는 또 사면 되지. 민준아, 앉아봐. 저는 민준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너 요즘 너무 조급해 보여. 무슨 일 있니? 사실은 부모님이 제가 주방이라는 거 반대하세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이런 일 한다고. 그래서 빨리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근데 자꾸 실수하고 답답하고. 민준아, 저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뭘 배웠는지 알아? 70년 살면서 급하게 가려고 하면 넘어진다는 거.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야. 저는 민준이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5살에 시집와서 45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던 이야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70살에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도 무서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실수하면 어쩌지 걱정돼. 그래도 해. 왜냐면 포기하기엔 내 인생이 아깝거든.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와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커피를 만들 때마다 정성을 다했고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주방에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요리를 만들었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저를 진심으로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진짜 리더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도 결국 같이 일하는 사람과 처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났을 때 저는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영자야, 우리 카페에 한번 놀러와. 이틀 후 68살 이순덕과 71살 최영자가 카페에 왔습니다. 어머, 옥자야. 너 진짜 카페 사장 됐구나. 순덕이가 신기한 듯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좀 썰렁하다. 젊은이들 취향이겠지만 말이야. 영자가 인테리어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서연이가 만들어 놓은 카페는 깔끔하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차갑고 삭막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색과 바닥, 딱딱한 의자, 장식 하나 없는 테이블. 그래, 나도 그게 좀 신경 쓰이더라.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도와줄게. 순덕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70살에 한 이도전에 대해 정말 응원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셋 다 비슷하게 살았잖아. 시집살이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지? 40년 전?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985년이었어. 서연이 유치원 입학식 날 너희도 애들 데리고 왔었지. 그때 우리 셋 다 30대 초반이었네.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 영자가 회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기대고 울고 웃었죠. 순덕이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갔을 때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청소를 하면서요. 영자는 시어머니의 치매 간병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텼죠. 그래도 우리 셋이 있어서 버텼어. 제가 두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순덕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옥자를 도와줄 차례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손재주 있잖아. 방석이랑 쿠션 커버 만들어줄게. 우리 세대 감성으로. 순덕이가 제안했습니다. 나는 골동품 가게에서 좋은 소품들 가져올게. 빈티지 액자, 화분, 오래된 찻잔 세트 같은 거. 영자도 신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덕이가 손수 만든 자수방석이 의자마다 놓였습니다. 따뜻한 베이지색과 연한 초록색 방석에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죠. 영자가 가져온 빈티지 소품들이 카페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액자 안에는 흑백 사진과 옛날 그림들이, 창가에는 작은 다육식물들이, 벽에는 앤티크한 시계가 걸렸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더 놀랐습니다. 와, 완전 다른 카페 같아요. 사장님, 이거 요즘 할매 감성 카페라고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인스타에서 핫한 콘셉트라고요. 저는 웃으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감성도 나쁘지 않지? 네, 완전 좋아요. 카페가 변하자 손님들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0대 여자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제가 직접 커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손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네. 초등학교 교사인데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시구나. 선생님 힘드시겠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선생님들 정말 고마웠는데. 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민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아, 특별히 따뜻한 거 하나 만들어 줄래? 저 손님 많이 지쳐 보여. 알겠습니다, 사장님. 10분 후 저는 손수 만든 생강차와 민준이가 구운 따끈한 식빵에 버터를 발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드시고 힘내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카페 처음이에요. 사장님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그 손님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뭘요? 저도 평생 힘들게 살아서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손님은 천천히 생강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학부모들 민원도 많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선생님,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배움이 없어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알아요. 선생님이 힘들어하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요? 하지만 지금 힘든 건 선생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쉬어가세요. 그리고 선생님 자신을 좀 더 사랑해 주세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 손님은 그날 이후 단골이 됐습니다. 이름은 지혜 씨였는데 몇 일 후에는 학교 동료 교사 6명을 데려왔습니다. 저에게 이 카페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였고, 그래서 많은 학교 관계자분들이 많이 들리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20대 남자 손님이 매일 아침 7시에 카페에 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죠. 항상 구석자리에서 책을 펼치고 공부했습니다. 손님, 매일 아침 일찍 오시네요. 네,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요. 여기가 아침엔 조용하고 좋아서.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잠깐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단호박죽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침 거르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도 시험 준비할 때 아침을 얼마나 안 먹었는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준혁이었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랜만에 이런 말 들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오면 제가 엄마처럼 챙겨줄게요. 사장님, 저 3년째 시험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집에서 다들 포기하라고 하는데. 준혁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내 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늘. 다른 사람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지금 70살에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3년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45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했어요. 준혁 씨는 아직 젊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될 거예요. 사장님, 준혁이는 그 다음 날부터는 친구 여러 명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 스터디 그룹이에요. 다들 사장님 단호박죽 먹고 싶대요. 어머, 그래? 다 만들어줄게. 준혁이는 그날 이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후 활짝 웃으며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합격했어요. 9급 공무원 최종 합격. 어머, 정말? 축하해. 저는 준혁이를 껴안았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40대 부부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각자 커피를 주문하고 다른 테이블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죠. 그런데 부부는 같이 앉지 않고 서로 따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카페는 동행이면 반드시 같이 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만 했죠. 저는 특별히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2잔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차예요. 천천히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세요. 1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손을 잡고 있더군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대화했고 한 번쯤은 서로에게 한 번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부도 단골이 됐고 나중에는 결혼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민준이와 수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에는 익숙한 흑임자, 인절미, 약과 이런 걸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아, 할매 감성 메뉴요? 요즘 진짜 유행이에요. 레트로 감성.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흑임자 라떼였습니다. 순덕이가 직접 볶은 흑임자를 곱게 갈아서 우유와 섞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율이 맞지 않아 너무 쓰거나 너무 달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텁텁해. 이건 흑임자 맛이 안 나. 10번도 넘게 실패한 끝에 마침내 완벽한 맛을 찾아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인절미 파운드 케이크였습니다. 민준이의 아이디어였죠. 쫄깃한 인절미를 케이크 반죽에 넣어 구워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가 시식하며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약과 아포가토였습니다. 달콤한 약과 위에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에스프레소를 얹은 메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맛이었죠. 네 번째 메뉴는 쑥 크림 라떼였습니다. 봄쑥을 넣은 부드러운 크림 라떼. 은은한 쑥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메뉴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옥자 사장님의 할메니얼 메뉴 마이너스 70년 인생의 맛. 흑임자 라떼 마이너스 고소한 옛날의 맛. 인절미 파운드 케이크 마이너스 쫄깃한 추억의 맛. 약과 아포가토 마이너스 달콤한 명절의 맛. 쑥 크림 라떼 마이너스 따뜻한 봄날의 맛. 생각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헐,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 인스타에 올릴게요. 흑임자 라떼 완전 대박. 고소해요. 젊은 손님들이 메뉴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할메니얼 카페, 샵 70세 사장님, 샵 인생 맛집. 우리 할머니 생각나는 맛, 진짜 감동. 이 카페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70세에 이런 메뉴를 개발하시다니. 이제는 카페가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이와 친구들은 아침에, 지혜 선생님과 동료들은 점심에, 부부와 연인들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예약 받아주세요. 웨이팅이 30분이에요. 수진이와 민준이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 남짓 후 서연이가 퇴원했습니다. 엄마, 카페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남편 봉식과 아들 지훈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 이게 우리 카페 맞아요? 서연이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따뜻한 인테리어로 가득한 카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바쁘게 움직이는 수진이와 민준이. 수진이와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진짜 사장님 오셨어요. 손님 여러분, 오늘은 저희 사장님의 딸이자 전 사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70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카페를 변하게 만들 것을 모두 놀라는 것 같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카페 내 사무실에 모두 모여서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매출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7,20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7,200만 원이요? 그게 진짜예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여기 장부 봐. 저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일일 매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매출이 월 2,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그 3배가 넘는 매출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순수익이었습니다. 순수익은 2,800만 원이에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엄마, 혹시 뭐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지훈이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았어요. 흑임자는 순덕이가 직접 볶았고 쑥은 영자가 집 근처에서 캤고 인절미는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줬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일을 한 달에 2,800만 원이면 내가 1년이 넘게 걸리는 일인데. 남편 봉식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그때 민준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보고 싶대요. 인사 좀 해주세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에는 여전히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흑임자 라떼 최고예요. 사장님, 저 다음 주에 친구들 10명 데리고 올게요. 사장님, 인스타 팔로워 2만 명 돌파했어요. 다들 여기 오고 싶대요. 손님들의 환호 속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본인이 평생 엄마를 무시했다고, 엄마가 뭘 모른다고, 엄마는 공부를 못했다고,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진심 어린 참회를 했습니다. 서연아. 근데 제가 42년 동안 못한 걸 엄마는 한 달 만에 해냈어요. 엄마가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훈이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를 항상 무시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진심을. 지훈아, 너도 열심히 살았어. 엄마가 알아. 그때 남편 봉식이 천천히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45년 동안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는 걸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73세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택시만 몰았는데
당신은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는 사업까지 성공시켰어.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날 우리 가족은 카페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와, 엄마 김치는 역시 최고예요. 지훈이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쇼핑몰에서 팔면 어떨까요? 진짜 맛있어요. 지훈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여보, 나도 도와줄게. 택시 운전 그만두고 배송 담당할게.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모두가 경청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모두가 존중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가족 안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연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카페를 다시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매출이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이요? 그래.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면, 그리고 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하신 것처럼 저도 해볼게요. 그래. 엄마는 일주일에 2번만 와서 도와줄게. 그리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이야기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해보고. 서연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순덕이 영자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영자가 구름 위로 날아간다고 소리쳤습니다. 옥자는 70년 만에 처음 얻는 자유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거야. 제주도 바닷가에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평생 친구. 70살이든 80살이든 우리는 계속 도전하는 거야. 그날 밤 숙소에서 세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 꿈꿔왔던 것들. 순덕이는 베이킹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영자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책을 쓰고 싶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70년, 80년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자기 가치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 그럼 우리 셋이 함께하자. 옥자는 글 쓰고, 순덕이는 베이킹하고, 나는 그림 그리고, 할메니얼 프로젝트. 세 사람은 밤새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엣지 카페는 옥자 할매 카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명예대표가 됐고 서연이는 정식 대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했던 것처럼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직원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남편 봉식은 택시 일을 관두고 카페 배송을 담당합니다. 매일 아침 빵과 재료를 가져오면서 신이 났죠. 여보, 오늘 빵 300개 가져왔어. 더 시킬 것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남편은 요즘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장난스럽게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가끔 카페에 와서 저에게 경영 조언을 구합니다. 어머니,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돼. 사람들은 다 알아. 어머니, 직원들이 힘들어할 때는요.
같이 힘들어해줘. 그리고 믿어줘. 그럼 직원들이 변해. 지훈이의 쇼핑몰도 요즘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고 정성껏 포장하면서요. 어머니, 제가 깨달았어요. 사업은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친구들, 순덕이와 영자도 각자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덕이는 베이킹 학원에 다니며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가장 많은 학생이지만 가장 열심히 배운다고 합니다. 영자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손으로 그린 그림들은 서툴지만 따뜻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카페에 나가 손님들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70세 찬밥 엄마에서 월 매출 7천만 원 사장님이 되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왔던 분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70세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야기. 이 글을 쓰는 오늘도 카페에는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준혁이는 공무원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와서 공부하는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지혜 선생님은 교사로서 더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며 동료들과 함께 카페를 찾습니다. 이혼할 뻔했던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이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나를 믿는 용기입니다. 저는 박옥자 70세입니다. 45년 동안 찬밥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월 매출 7천만 원 카페를 만든 사장도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도 그냥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를 좀 더 사랑하시고 새로운 일을 즐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세든 80세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바로 지금이구나. 45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제가 70세에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곧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